북구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방안 토론을 하게 된 서영대학교 사회복지과의 김윤배 교수입니다. 2021년 3월에 북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마을 미디어 주민활동가 양성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배우는 동시에 미디어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 확신도 갖게 된 교육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포럼 주제에 관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북구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구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면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등의 마지막 표현이 무엇을 할 수 있다입니다.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미디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권유이지 필수 사항이 아니며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언적인 형태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4월에 제정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많은 조항을 의무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4조 추진 계획의 수립과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의무상으로 수정하여 마을 공동체 미디어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바탕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지원 조례를 통해 매년 마을 공동체 미디어 위원회가 추진되고 매년 추진 계획이 설립되어야 흔들림 없이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별도의 중간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실제 주민의 삶과 관련성이 있는 실천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활한 전달 체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달 체계에만 집중하면 조직만 있고 실제 추진 내용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을 세우기 위해 들어가는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가 많아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현재 센터장이 1명, 팀장이 2명, 직원이 5명으로 총 8명입니다. 2020년도 집행액은 총 13억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1억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운영비가 4,500만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중간 조직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활성화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북구에서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시작 단계인 현 시점에서 꼭 별도의 중간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별도의 중간 조직 센터장 인건비를 줄이고 기존 센터를 활용하여 실제 일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제적 일을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북구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미디어여야 합니다. 발제자의 말씀 중에 특히 소수자, 소외계층,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소통의 채널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미디어의 중요성이 강해지고 소통의 역할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국어, 영어와 같이 하나의 영상 언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언어를 배울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에 부각되고 있는 영상 언어는 배움에 대한 차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 프로그램 환경과 기회를 고려한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번째, 북구 주민 누구나 교육생이 되고 누구나 보조 강사가 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육 방법은 실력이 있고 현장 경험이 많은 좋은 강사가 다수의 교육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생의 수준은 매우 차이가 있어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교육생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생이 일정한 수준이 되면 다른 교육을 보조하는 보조 강사로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원데이 클래스 등은 대학 교수의 강의보다 실무적으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선호합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는 북구 주민 누구나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으로 미디어를 배우는 교육생은 대학 교수의 강의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해결할 선배의 강의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교육생으로 배우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후배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알려주고 고급 과정을 또 배우는 구조로 만들어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 누구나 집에서 미디어 교육을 복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생은 바로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자신의 집에서 복습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길 희망합니다. 센터에서 배워도 집에 가서 연습을 할 수 없다면 교육 시간에만 배우고 끝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미디어 교육은 핸드폰과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기적으로 몇만 원씩 내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은 적을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는 주민 누구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을 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조례에는 이를 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 디지털, 미디어 등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다가온 새로운 변화를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마을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북구 지역에 적합하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조례의 추진 계획과 위원회 구성을 필수사항으로 수정하고 별도의 중간 조직보다 실무자 인력 증가로 북구 주민 누구나 교육을 받고 일정한 수준이 되면 보조 강사로 참여하고 교육생은 집에서 편안하게 복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례와 사업에 반영되어야 마을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